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 이어 TMF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장기채 선반협, 중소형 은행 리스크, 장단기금리 역전의 장기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못 보신 분들은 앞 영상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MF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보고서. 지금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고용시장이 뜨겁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노동자가 부족한 모습이죠. 그나마 기대하고 있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어제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서 고용시장은 아직도 뜨겁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위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졸트 보고서입니다. 졸트 보고서를 보면 22년도에 피크를 찍고 23년 들어서 소폭이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ADP, 비농업 고용 보고서입니다. 평소에도 큰 오차 범위 때문에 신뢰도가 높진 않지만 이번 달에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가 나와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여행, 호텔, 음식 등 대면 서비스 주도 일자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제조업, 금융업, 전문 비즈니스 분야의 고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인 고임금 노동자가 줄어들었고 저임금 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 침체는 고용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일어났습니다. 닷컴버블 전에도 실업률이 가장 낮을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은 갑작스럽게 폭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TMF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초과저축액 고갈. 미국은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에 돈을 푸는 전통적인 방식과 동시에 국민들의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돈을 꽂아주는 비전통적인 방식도 동시에 진행했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초과저축액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여행 수요가 폭발한 이유도 초과저축액이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많았죠. 그런데 문제는 초과저축액이 올해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초과저축액이 바닥나서 여행 소비가 줄어든다면 현재 고용시장을 받치고 있는 서비스업의 고용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하겠죠. 결과적으로 TMF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올라가지 못하는 PMI. PMI는 가장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크지만 경기 상황을 예측할 때에는 제조업 지수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PMI는 반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미국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는 건 오직 서비스업 때문이고 서비스업 지표는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만약에 7월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진행한다 하더라도 장기금리는 절대 그만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TMF에 투자하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기다릴 수 있다면 절대 잃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